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열고닫기의 꾸망이. 티미입니다. 원래는 셋이서 모였는데 또 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저희 배치님이 너무 바쁘신 관계로 일단 시간이 되는 저희 둘이 모여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를 몰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 집을 새 들어 사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 기존에 알고 있는 2년 계약에 1회 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2년 계약에 한 번 더 2년 계약을 요청할 수 있어서 총 4년의 임대차 계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임차인, 새 들어 사는 사람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더 앞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그 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좀비소, 우리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셨거나 동의 없이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고의로 물건을 막 파손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청구권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또 단서 조항 같은 건 많네요. 그렇죠.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제 2+2, 그래서 4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월세 상한제 이거는 뭔가요? 네, 요거는 이제 그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인데요.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비율을 5%로 상한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법으로 5%로 정해놓긴 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한 비율을 또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계약 갱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이게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2년 뒤에 그 2년 계약이 끝나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하실 때는 또 이게 적용이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조건이 붙어있는 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이제 하게 되면은 30일 이내에 그 집이 있는 관할 토대지 관청, 우리는 주로 이제 동사무소겠죠. 동사무소가 아니고 요즘 무슨 주택이죠 여기? 주민센터요? 주민센터의 계약 정보를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는 실제 거래 금액이나 실제 거래일을 적게 해가지고 이제 신고하게 되면 신고 시 바로 확정 일자가 부여돼서 따로 지금 신청하고 있는 확정 일자를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에서 지금까지 좀 파악하기 힘들었던 실제 거래 가격을 정부에서는 인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죠. 다만 이 법 같은 경우에도 또 앞에 두 법이랑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약간씩의 이제 예외 조항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좀 되게 좋은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또 이제 이사를 하려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이 법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이제 전세가 올라갔다. 오늘인가 어젠가 뉴스를 봤는데 벌써 이제 서울의 전세가 평균이 5억이 넘고 매매가 벌써 10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일단 뭐 1억을 모으는데 10년이 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5억이면은 50년이면 50년을 일해야 돼. 물론 이제 월급은 그때 되면 이제 더 올라가고 하는 그거 있지만 근데 쉽게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50년이 걸려야 전세에 살고 100년 동안 일해야 집을 이제 하나 사는 건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원래도 이제 전세를 구하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전세도 없어지고 또 이제 그 전세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되게 부작용이 많아서 이 법을 싫어하는 청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찬반이 굉장히 뜨거운데도 반대가 좀 더 우세하잖아요. 원래는 세입자, 그러니까 새 들어 사는 사람들한테 권리를 더 주는데도 반대가 이렇게 팽팽한 거 보면은 이런 불안 심리 같은 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해서 좀 여론조사에 이렇게 안 좋게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전 이거 만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입자의 분명한 권리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했다는 부분이 법에 대해서 읽어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연 근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게 굉장히 빨리 발의되고 좀 느낌상 굉장히 빨리 발의되고 시행된 느낌이 또 있어요. 국민들한테 조금 더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 없이 이게 빨리 시행되었어야 되는 걸까? 근데 이게 벌써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벌써 시장이 막 요동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이 법이 국회에서는 꽤 예전부터 논의되고 오던 법이긴 하더라고요. 이번 국회에서 그 법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뤄지고 이제 이번 정부에서 그런 세입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의지가 높아가지고 그 둘이 결부돼서 이번에 갑자기 법이 이제 급물살을 타고 통과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법은 오래전부터 준비했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법이 툭 튀어나온 그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법에 의해서 지금은 어쨌든 이런 취지로 해서 시행이 되는데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근데 전셋값은 오른다 안 오른다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미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잡힐 것인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또 이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계속 오를 것인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을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저에게는 너무 먼 얘기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럼 이게 오히려 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나중에는 왠지 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드는데 서울 집값이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더 오르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상한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전세값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결국에는 전세가 조금 더 없어지고 뭐 반전세나 그 월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아까 세계적이라는 얘기를 네. 하셨는데 이제 미국에 유학 간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브루클린의 그 외곽 지역에 사는 친구들인데도 월세가 한 달에 750불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집값 문제가 물론 우리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거기다 월세로 넘어가 있고 그 월세가 굉장히 가격 조정이 심한 편이고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서 전세가 월세로 바뀔 것 같습니다. 전세 월세. 네, 그리고 전세라는 개념이 예전에 이제 목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이제 전세를 하면은 전세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생각, 그 기대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 집주인들이 선택했던 건데 지금은 전 세계가 아무래도 경제 불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낮아졌잖아요. 이것저것 그냥 종합했을 때 아무래도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서 월세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가 있는 이유는 그것도 항상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했을 때 잘 정착이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 같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부작용이 많다고 하면 이 법이 진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빨리 손을 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분명히 뭐 청년을 위한 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일 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세에 살고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또 돈을 모아가지고 아니면 대출금을 이렇게 받아서라도 전세에 가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청년들이 진짜 많거든요. 부작용 같은 거를 너무 생각하지 않고 빨리 물론 이제 준비는 되어 왔다고 했지만 좀 더 잘 정비가 된 상태에서 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 너무 급하게 시행된 건 아닌가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에 세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약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약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인 거는 약자를 위한 법인까지 좋은데 상대적으로 강자라고 여겼던 그 집주인들이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법이 이 법에 의한 보호가 끝나는 4년전 시점에도 그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는 게 이 법이라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저희 청년들도 아무래도 주로 이제 약자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한 좀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에 대해서 좀 넓게 봤을 때 좀 저는 또 걱정인 게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랑 강자가 계속 나뉘어진 상태로 지금 한쪽이 계속 이득을 보는 형태의 법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면 사회적으로도 왠지 세입자 아닌 집주인 이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나뉘어지고 그 둘이 서로 반목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둘 사이에 사회적 갈등이 증가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도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임대차 3법이 발의돼서 집값이 올랐다 이러면은 좀 아무래도 반대적인 부분에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이 법이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라는 부분을 알고서 한번 판단해보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들고 또 저희 이제 개인적인 얘기였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진짜 엄청 이 법은 되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둘이 얘기하면서도 많이 공부를 또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 만드는 사람이랑 그거를 시행할 때 이제 수혜 또는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나뉠 때는 조금 더 그런 법의 시혜를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적용하는데 의견 수렴 과정을 좀 더 거쳐서 법을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마무리를 해주시고.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슈가 됐던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해결의 실마리가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고 닫기의 팀이 네, 꾸망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두 비로 본 바다